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재근입니다. 장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잘 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주 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부터 불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자전거 시장이 아주 팽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정책적인 면이 물론 뒷받침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을 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자전거를 가지고 장을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전거의 변신은 무죄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아주 많이 쓰는 말 갖다 빗대서 썼죠. 자전거가 그만큼 변신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전에 불과 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자전거는 그저 우리 자전거 어디 갈 때 타는 거 이걸로 끝이죠. 가끔 운동용으로 쓰기도 했었습니다만 자전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아주 컸다. 이런 부분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란 얘기죠. 화면 보시는 대로 이게 전국에 있는 자전거길입니다. 자전거길.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해도 될 만큼 자전거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게끔 길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자전거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경기도 주변만 보더라도 기존의 도로, 차가 다니는 도로보다도 새로 만든 자전거 도로가 훨씬 좋아요. 자전거 도로가 아스팔트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가 훨씬 좋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 자전거를 타면서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 기반이 갖춰지다 보니까 자전거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자전거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할이 커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전국 자전거 도로인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따라간다면 전국 일주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좀 추워서 못하겠죠? 아마 봄 되면 자전거가 또 여기저기서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거고 또 개별적인 동호회 경기도 있고 많이 자전거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말씀드린 그겁니다. 자전거 도로, 물론 이거 이제 최근에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만은 자전거 도로, 이 자전거 도로가 훨씬 더 많아지고 커진다면 자전거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죠.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전거가 예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세발 자전거. 어릴 때 타보셨을 거 아니에요? 세발 자전거. 이런 자전거 지금 없죠. 세발 자전거 이렇게 생긴 거 안 만들기도 하겠지만 없을 겁니다. 있나 모르겠네요. 이거 세발 자전거라는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자전거 개념은 지금은 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더 발전돼서 우리가 타고 있던 자전거. 이게 기아가 달려있는 거죠. 예전엔 기아 없는 자전거 있잖아요. 짐 자전거 같은 거. 근데 그런 게 기아가 달리면 엄청나게 멋스러워 보이고 한 단계 레벨업 된 걸로 보이고. 근데 지금은 죄다 다 기아가 달려있는 그런 자전거가 일반 보편화돼 있을 정도로 자전거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치 자전거의 성장을 표현한 건데요. 자전거 자체를 보면 예전엔 그랬죠. 까만색 틀에다가 밖에 2개 달린 거. 뒤에 짐 실는 거 있는 거 이런 게 어쩌면 우리가 보는 자전거였을 겁니다. 불과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휠, 바퀴 휠 같은 경우를 나름대로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튜닝해서 만들고 또 그런 새로운 거 달고 이러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다 틀리고 나름대로 개성 있게 만들어서 자전거가 시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전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기능 면에서나 또 모양 면에서나 이런저런 요인들이 다 커질 수 있는 시장의 조건에 맞아지는 거고 특히 자전거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교통신호 또 자동차에만 언급됐던 이런 거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필요한 시장도 커지겠죠. 안전모 써야 되죠. 안전모 안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지만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지금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가 DMB를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DMB 보게 되면 사고 나겠죠. 그죠? 또 밤에 라이트 안 켜면 사고 나겠죠. 자동차 음주운전하면 큰일 나죠. 자전거도 음주운전 하지 않아야 될 정도로 예전 같으면 자전거가 그렇게 흔히 몰려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겠지만 요새는 한강변에 봄에 나가보시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앞에 자전거를 추월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많아서. 추월해봐야 앞에 또 있으니까.
계속 앞사람 따라가는 정도로 많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걸 분명히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다가 쉬려면은 뭐 대충 옆에 놓고 뭐 쉬는 그런 게 아니라 요새는 자전거 카페가 있습니다. 이거 자전거 카페거든요. 외국 같죠? 우리나라예요.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 그 토마토 방송 근처에 합정동에 있는 겁니다. 합정동에 가면은 자전거 카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 세워놓고 잠깐 쉬는 뭐 개 카페, 뭐 고양이 카페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자전거 카페가 있단 말이죠. 그 행주산성 밑에 가면은 그 모 음식점은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방을 하나 크게 내놨어요. 손님들이 밥 먹는 방보다 자전거를 보관하는 방이 훨씬 커요. 그만큼 자전거로 인한 밀접한 생활을 모든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반려견을 많이 키운다 하니까 애견 카페가 필요한 거죠.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은 거의 뭐 그 자기 가족과 같이 취급하니까 애견 카페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것에 보면은 자전거 카페가 있다는 것도 앞으로 이 부분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전거 도로가 전국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산업 부분의 하나로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 자전거를 탈 때 입는 뭐 용품, 옷. 사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등산복, 프리미엄 등산복. 그 해외여행 나가면 그런 게 있다며요. 우리 그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비싼 프리미엄 등산복이나 뭐 이런 거 아웃도어 옷을 입고 나감으로 인해서 뭐 프랑스인가 독일인가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 아웃도어 옷을 입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다. 그게 뭐냐면은 결국 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비싸더라도 남들이 입으니까 뭐 입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자전거를 탈 때도 그냥 단순하게 입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전거 전용 복장을 갖추니까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질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의류업계한테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자전거 관련돼 있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시장이 형성된다면 고급화, 효율화 이런 부분에서는 먹힐 수 있는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봄 되면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거 몇 대인지 세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어떤 레이싱이 나온다는 얘기죠. 뭐 이거는 뭐 그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전거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고급화되고, 자전거 요새는 뭐 비싼 거는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있다 하니까 그만큼 자전거 시장이 커지면 그거 만드는 회사들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 이건 당연할 겁니다. 전 세계 자전거 규모를 보면은 중국이 물론 가장 많을 거예요. 여기 중국, 대만, 요거 다 포함해서는 중국계죠. 우리나라가 요 파란색인데, 파란색. 자전거 시장에서. 사실 자전거 세계 시장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건 당연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높이겠다. 이건 뭐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서울 시내 출근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죠. 자, 이게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 전기 자전거, 뭐 전기 자전거 비중이 증가되는 부분, 이거 보게 되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아직 자전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일반 자전거 말고 앞으로 전기 자전거로 계속해서 발전돼 간다면 그 시장이 당연히 증권시장에서는 먹히는 재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자전거 규모가 얼마나 커지는가, 이 부분도 세세히 좀 보셔야 되겠고, 자전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교통 분담 비율, 요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10%까지 늘리겠다. 언제까지? 앞으로 5년 뒤까지, 2020년까지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까지 늘리겠다. 이것 타고 출근하게 만들겠다. 뭐 그렇다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서울시에도 만들어야 될 거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전거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분명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국내 자전거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누가 메이저냐? 여기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얘 말고도 계열사가 있죠. 삼천리 자전거. 예전에 삼천리 자전거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자전거가 앞바퀴 위에 숫자 3000 써 있는 거. 근데 삼천리 자전거가 전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40% 압도적이고요. 알톤 스포츠 상장돼 있는 거죠. 이런 자전거가 자전거 시장 증가되면서 마켓쉐어가 늘어나면 파이가 커지겠죠. 먹거리가 많아지겠죠. 자, 그런 부분 기억을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중요하게 나오는 종목만 잠깐 보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1등이라고 했죠. 알톤 스포츠 2등이라고 했고 참 좋은 레저는 삼천리 자전거 계열입니다. 계열이기 때문에 뭐 똑같은 상황으로 보는데 고급 자전거를 만든다. 고급 자전거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거 분명히 아실 겁니다. 고급 자전거를 만들면 단가가 높아질 거고 단가가 높아지면 그 수익도 분명히 커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 참 좋은 레저, 알톤 스포츠 이런 부분은 봄에 자전거 시장에 대한 언급이 커지거나 자전거가 실질적으로 눈에 많이 띌 때는 한 번쯤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상장된 주식 중에서 관련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요 파란색이 코스피고 빨간색이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에 필요한 도로 뭐 이런 거 관련된 종목인데요.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하죠. 하지만 이게 결국 자전거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더 중요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시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교통수단으로 인해서든 어떤 경우든 자전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봄, 여름, 가을입니다. 겨울보다는. 그렇다면 지금 봄 가까워지는 시점, 이번 주에 입춘 들었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자전거 수요가 증가될 개연성이 있는 시점이죠. 자전거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주목할 시점에 시기적으로 다가서 있다. 이러한 시기를 잘 잡아내시면은 아마도 짧게라도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자전거는 고급화됩니다. 고급화되는 그러한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확보되는 종목 중심으로 추스려서 종목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종목도 있죠. 자전거 도로를 확대한다. 이렇다면 그 종목이 중요한 거죠. 자전거 직접적인 종목보다도. 아시겠죠? 자, 그런 쪽을 잘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데 살짝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자전거 변신은 무죄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